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관련 이 법안들 이게 다 문제였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이 법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하는데 이걸 누굴 위한 TF입니까? 에펙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정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대한민국 땅 견주를 오는데 그 기간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네. 몰지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몰지각하다. 요 이슈는 뭐 국민의 이런 직접적인 사법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 되게 민감한 사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가 연일 이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정쟁 기간을 얘기했는데 사실 어제죠. 뭐 이제 그 사법개혁 관련된 당내 TF를 만들겠다고 했고 다음 에이펙을 고려해서 다음 주부터 뭐 이제 공식 출범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의제를 꺼내니까 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런 데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대법관 증언을 비롯한 5가지 이제 사법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재판 소원,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이제 볼 수 있는 사실상 사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런 헌법소원도 추진하겠다고 하고 법 왜곡죄라고 해서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뭐 처벌한다. 뭐 이제 이런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이제 재임 기간 중에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지 이거를 명확히 하는 뭐 이제 그런 법률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돼 있는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했을 때 이 적용이 행위가 적용되는지 이거 행위 자체를 삭제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정말 야당에서는 한 사람을 위한 사법개혁이다라고 주장을 할 만큼 굉장히 촤르륵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뭐 결사 반대할 일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실 트리거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이 현재 중단돼 있는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재임 임기 중 재개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불거진 건데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이 이런 강력한 사법개혁들을 뭐 당론으로 추진해서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까지 가는 수순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중지법도 당론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는 대통령의 지금 재판 중단돼 있잖아요. 그 논란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칫 이제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어쨌든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에 의해서 이게 중단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재개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대통령 임기 이후의 문제일 거다. 지난번에 이제 고법원장이 얘기했던 건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게 어쨌든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무슨 법원의 의지라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 필요하죠. 그리고 역대 모든 정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했는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좀 지지부진한데 문제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그 법원 내부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부작용이 이제 덜 할 텐데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법안을 내놓은 이른바 이제 5대 사법개혁안은 초점은 이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건데 이게 이제 대법원의 구성은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법원 내부에서 어쨌든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진짜 사법개혁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거 아니냐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늘리면 이제 하급심 부담이 커질 텐데 그럼 하급심도 늘려주든가 아니면은 하급심 단계에서 소송 지연이나 재판 적체를 해소하는 게 우선이지 그게 대법관 숫자부터 늘리는 게 우선이냐 늘리더라도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여러 지적이 있어요. 감안해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저는 오히려 사법개혁의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과제를 하나 꼽으라면 법원행정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이 아주 수직적으로 관료와 서열화되어 있는 문제. 그게 양승태 사법농단 같은 걸 낳은 겁니다. 결국 모두 다 인사에 목을 매는 법관들로 만들고 대법원장이 다 일렬로 사법부를 줄 세우는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핵심이 법원행정처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개혁 자문회의라는 거를 구성해서 예.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그걸 없앴어요. 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왜 무슨 얘기냐면 사법행정권은 성역이다. 네. 들어오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조계 안팎에서는 지금의 저렇게 법원 전체를 엘리트 법관들 위주로 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수직적 관료화 서열화시키는 법원행정체를 폐지하고 대신에 법관이 아닌 사람이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훨씬 더 좀 본질적 내용 같아요. 대법원장 숫자 늘리는 것보다. 음. 근데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이번에 개혁안에 언급이 없다가 네. 그 지적이 이제 전문가들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법원행정처 폐지다. 이렇게 또 의제를 던졌어요. 네. 법원행정처 폐지가 아니고 네. 사법행정권의 개혁이죠. 그러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청산적으로 보여요. 뭐 검찰도 없애고 네. 법원도 없애고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건 법원을 없애는 게 아닌데 그렇게 그렇죠. 비춰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어젠다를 그런 방식으로 던지지 말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혁, 그다음에 제왕적 이 법원 이 사법행정권의 개혁 네. 이런 이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네. 논의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민주당이 내세운 사법개혁 중에서 뭐 사실 뭐 하급식 판결문 공개 확대나 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법관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뭐 의도와 다르게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당은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특히 뭐 이제 대통령 재판을 중지된 거를 명문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삭제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법안이 지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딸깍하면 넘어가는 건데 이런 거를 막 처리할 수 있다는 듯이 으름장을 놓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그래서 사실상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시각에 대해서도 뭐 공감하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법개혁이란 프레임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돼서 엮이다 보면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아까 우리가 APEC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APEC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를 갖다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고도 그걸 10분 살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정치권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최태원 상위 회장하고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현대차 정의성 회장만 경주에서 활동한다고 될 일이냐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 역량을 다 직결시켜서 이 에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고 아무리 대법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이 기존 법원장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법개혁을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혼란을 갖다 야기시키는 이런 정치적 행위 이게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맞냐 이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적 민당은 이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을 비롯한 이 사법부의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78년 만에 지난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검찰청 폐지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서도 자신은 9월 25일 날 추석머리 밥상까지 검찰청 폐지 법안 뭐 올리겠다는데 그 밥은 분명히 설익은 밥이었어요. 국민들은 추석머리 밥상에서 정말 햇살로 지은 따뜻한 제대로 뜸을 들인 그 밥을 먹고 싶었는데 비록 1년에 지금 유예 기간 시간은 벌고 있지만 그 유예 시간도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이뤄내고 예약안에도 또 협치를 통해서 행사사법체계가 이 검찰청 폐지를 통해서 기소 또 공소 분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상황이 될 건지 이거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오로지 온리 자기들만의 방식 자기들만의 주장만 거대 입법 권력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 행위는 이건 한마디로 살인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령 마약 수사를 가지고 하는 백혜론 경쟁을 봅시다. 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2단계나 그냥 특별성징을 시켜가지고 검사장까지 시키면서 임원정
검사를 동부지검장 시켰잖아요. 네. 그 동부지검장에게 쉽게 말하면 이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 시절에 수사한 이 마약 수사 사건, 이 세간이 연결돼 있고 그 뒷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다. 그렇게 해서 이 자금이 마약 자금이 쉽게 말하면 내란으로 이게 이어졌다는 이 백혜룡 경정의 그 주장을 임원정 검사장이 잘 참고해가지고 합수단 운영해라. 그러니까 합수단 3개월 했는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끊임없이 백혜룡 경정은 그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그럼 그 합수단에 참여해가지고 그 수사를 직접 해봐. 그럼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진실을 만들어내면은 모르는데 여전히 망상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탐욕에 찬 한탕주의자의 경찰 공무원 이상 이하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영등포 경찰서에서 행사과장으로서 마약 수사에 그런 성과를 냈으면 경정에서 다음 경찰서 내에서 뭐 그래도 성진의 총경 그런 기회를 합리적으로 가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이었어.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사람 참여 찍어 수사지휘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민주당이 추진해오는 이 사법 관련 이 법안들 이게 다 문제였어. 대통령 재판 중지법 이 법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법이 되는 거죠. 위인설관이지 이거. 그런 측면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하는데 이걸 누굴 위한 TF입니까? 사법행정 정상화 TF하고 뭐 하자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세상에 대법관은 법원 행정처장 빼버리고 헌법재판소에 사무처장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네, 그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관련 법안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 국민들이 납득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자신의 친정집에 사법개혁을 통해서 그 여야간의 정쟁과 이 혼란이 에이펙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 에이펙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 재정과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대한민국 땅 경주를 오는데 이처럼 얼마나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기간에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어느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뭘 지각해도 이거는 너무나 몰지각하는 행위. 그렇죠. 아무래도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정말 여당은 착 죽이고 이제 대통령이 확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까 뭐 이제 백혜룡 경정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실 대통령이 콕 집은 이 백혜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정관청장 대행이 되게 이렇게 쩔쩔매는 통화 녹음이 공개돼서 화제인데 한번 직접 들어보실게요. 지금 제가 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차장님이 만약에 오판하셨다면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오판한 게 뭐 있어요. 같이 밝혀보자는 건데. 차장님 같은 사람이 계시니까 국민을 속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속인 거 없어요. 대검 컨트롤 타워일 때 우리 검사장님이 심우정 총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이 팀을 합수팀을 꾸렸잖아요. 다 알고 꾸렸잖아요. 그걸 거둬들여 달란 말입니다.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해 주세요. 범죄자가 이 수사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네, 통화 내용 들으셨지만 경정이면 이제 5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 직급 격차가 있는 사이인데 이제 5급 공무원이 이제 장관급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렇게 따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뭐 이제 검찰 노만석 대행이 뭐 별다르게 뭐 달래는 듯한 말고 적극적으로 말도 못하는 참 희귀한 광경이에요. 참나 살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뭐 위계관계에 있진 않은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 구성원 그것도 뭐 말씀하셨듯이 경정도 정도 되는 직급에 있는 분이 검찰총장 대행이죠 지금. 네. 거기에 전화를 한다는 것도 좀 과거에는 보기 굉장히 힘들었던 상상하기 일이고 힘든 일이죠 사실. 전화해서 이제 저런 식의 언사를 검찰의 책임을 묻는 듯한 언사를 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는 노만석 그 대행이 왜 저렇게 반응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혜룡 그 경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도 약간 비정상적이지만 비정상적인 힘이 실려 있는 걸로 보여요. 때문에 본인과의 통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가급적 뭐 대응을 좀 제대로 안 하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최대한 피하는 거다. 쩔쩔맨다 이런 식으로 또 저게 이제 프레임이 잡히는 것도 네. 제가 보기에 정상적이지는 않고요. 네.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어쨌든 마약 수사 그 합수단에 백혜령 팀장을 결합시켜라라고 구체적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자칫하면 독립된 수사 과정에 개입하는 걸로 보일 수 있는 데다가 네. 그럼으로써 백혜령 경정은 안 그래도 그런 성향인데 대통령과 자기 사이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아나무인처럼 무시하는 그래서 이문정 검찰총장한테도 왜 나를 검사장한테도 왜 나를 망신 주냐. 네. 그리고 본인한테 그러니까 검찰 합수단은 불법 조직이기 때문에 25명 팀원을 줘서 내가 수사를 주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어쨌든 영장 청구도 내가 해야 된다고 헌법상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실도 그 뒤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백혜령 청장을 거기에 그 결합시키려고 한 이유는 저분이 어쨌든 마약 수사 외압을 계속 주장하고 또 이제 저분이 얘기한 것 중에 믿을 수 없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그 무협지 같은 얘기들도 있지만 네. 외압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좀 그 수사를 직접 해서 밝혀봐라. 근데 이런 취지인데 백혜령 씨는 오히려 그걸 좀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그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고 경찰 내에서도 그렇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마치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네. 사태가 더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경찰청장도 지금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의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을 하니까 백혜령 경정의 반응은 네가 뭔데 날 주시해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네. 태도는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이 정상적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예상되는 그런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굳이 그 이름 석자를 언급해서 수사팀 결합을 시켜라라고 한 이후에 지금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백혜령의 출구 전략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어차피 뭐 별로 나올 게 없고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한 뇌피샤를 적용을 해서 네. 주장을 했던 건데 결국 이제 뭐 자기 인력 탓하고 또 수사권 탓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엑시트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있을 정도로 명분으로. 그동안 백혜령 씨가 주장했던 것이 근거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본인이 영등포 성사과장 시절에 대규모 어떤 마약 조직 단속을 했고 그 조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이 자기를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해볼 필요가 있고 관세청 조사하려고 그랬더니 좀 빼달라라는 식의 압력이 들어와서 그 뒤에 보니까 본인이 또 좌천도 되고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내란 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독점 사업이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공상과학이에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데 저런 사람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부른 결과가 바로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 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1909년 그때 이제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그 상황을 또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대한제국이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제 당시 일본하고 미국이 뭐 흔히 말하는 가스라테프탄 밀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이제 왕실의 그 주변에 그 흔히 말하는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 지배층의 그 부패 때문에 사실상 대한제국은 또 망하게 되는 건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강제적으로 군대가 해산돼 버렸어요. 이 간신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왜 항실 군대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군대를 해산시켜요. 뭐 그리고 난 이후에 을사내각도 있고 뭐 한성조약 이렇게 쭉 조약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가운데 그 지난번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찰청 폐지하고 난 뒤에 제가 일개 경정이란 말도 그 대단히 지금 일선 경찰에서 그 수많은 경정이면요. 과장급입니다. 예. 가장급이고 파출소 소장이에요. 그렇죠. 그죠? 지구대에. 그 사람들의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개란 말은 저는 절대 붙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경정의 질을 가지고
그래도 일국의 검찰총장 대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사실상 핀잔 주고 겁박 주는 그런 형식의 어떤 전화 통화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경찰이 해체될 때 당시에 예? 대한민국 그때 군대가 해산될 때 당시에 그 무기력한 모습에 그때 그 모습을 저는 떠올려요. 그래도 명색이 검찰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아무리 백혜론 경쟁이 이재명 정권의 그런 비호나 지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검찰이 경찰과 다 해서 합동수사단이 동부지검에서 꾸려져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순살에 혼선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또 더군다나 검찰 백혜론 경쟁이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검찰은 수사권 없다는 사람 아니에요. 네. 수사권 없다는 사람 그 수장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내?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끊어야지. 근데 질질질질하고 에라이 저는 참 대한민국 2,000명 검사들의 수치스러운 어떤 한 단면을 갖다 이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조직이 없어지는 이 참 어찌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국민적 이 형사 사부 체계의 이 불안에 이 단면을 지금 현재 백혜론 경쟁이 연출해주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야. 예? 사실 백혜론 경정 대한민국의 형사 사부 체계가 무너지면은 그 수많은 범죄자들이 지금 캄보디아 중국 범죄 집단에 우리 억울한 청년들이 납치 감금 구금돼 가지고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범죄 집단들이 설치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그런 혼란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